제5차 정책조정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백두산 등산은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오늘 백두산의 날씨는 맑고요. 천지의 온도는 4도 정도로 정말 등산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제 평양에서의 광경들은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날 큰 감동을 줬던 남북 정상이 어제 평화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핵 없는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합의를 이끌어낸 그 정상의 결단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평양 공동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엄청난 진전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적 단계로 끌어올리는 중대한 합의입니다. 또한 사실상 불가침 선언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8천만 결례가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격차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북미 협상도 활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조만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협상이 진전되면 연내 종전선언까지 단숨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국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5개월째 미루고 있는 판문점 선언 기준 동의안부터 빨리 처리합시다. 이번 합의문에 담긴 철도, 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평양 공동선언을 뒷받침할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은 전 세계가 놀라워하며 반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성공적 회담 결과를 축하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수 야당만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신용만 내는데 우리만 무장 해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반도의 핵과 전쟁의 공포를 없애려는 노력에 대해 왜 그렇게 보수 야당은 못마땅히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평화의 방관자로, 오히려 방해자로 남을 것인지 이제는 결정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힘을 보태기 바랍니다. 오늘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오늘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이제 대화 단계도 새롭게 설정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서 이번 추석에 국민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대회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두 정상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합의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남북이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을 합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전 세계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육성으로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내외 모든 전문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8천만 결의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5천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는데 다시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많은 국민들을 눈시울을 적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두 정상은 아마 백두산 동반 산행 중일 것입니다. 두 정상께서 우리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온 결의의 염원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대내외에 천명한 소중한 시간을 보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5일에 UN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가속화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한반도는 이제 불가역적인 평화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국회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고 9월 평양 공동선언도 이행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뇌 MRI의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뇌혈관 MRI 검사비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컸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은 종전 40만 원에서 70만 원이었는데 그 4분의 1 수준이 9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담긴 약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뇌 질환이 의심돼서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는데 10월부터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보험이 적용됩니다. 의학적으로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포함된 과제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 본인 부담률 인하, 선택 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미 약 1조 3천억 규모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뇌 MRI 건강보험 적용은 문재인 케어 추진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정부와 의료계, 학계와 시민단체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다는 점이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의사협회는 물론 신경과 학회 등 관련된 8개 학회가 이례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히는 등 논의 과정에서도 매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최근 의사협회가 비급여의 급여와 반대라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100여 개 필수 진료 분야에 대한 급여화 논의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은 국민을 위해 의료계가 진일보한 입장 변화를 보여줬다고 평가합니다. 정부 당국도 필수 진료이면서도 국민들의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 수가를 기반으로 한 보험 적용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 모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확대 등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제 오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박경미 원내부대표께서 발언해 주시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유은혜 후보자는 6년간 교문위 활동을 바탕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계의 난제를 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야당의 도덕성 문제 제기에 충분히 소명했고 1996년 이루어진 장려의 위장적인 문제,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위장적인 배제 기준 시점인 2005년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후보자는 진심을 담아서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유은혜 후보자가 교육계를 변화시킬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야당 상원의원들은 어떻게든 유 후보자를 낙마시킬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요구 자료를 90% 넘게 제출을 했는데도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지극히 사적인 정보가 담긴 자녀의 생활기록부까지 요구하는 처사는 지나칩니다. 후보자 자질 검증과는 무관하게 시종일관 마구잡이식 검증으로 흠집만 내는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국민들이 어제 청문회에서 보고 듣고 싶었던 것은 유 후보자의 교육 정책에 대한 철학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당 의원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야당은 이제라도 유은혜 후보자가 교육부총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사청문 보고서부터 조속히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영교 원내주석 대표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바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월요일 3일에 걸쳐서 헌법재판소장과 국회 지명 헌법재판관 3명의 후보자, 대법원장 지명 2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인사청문회법 제9조 2항에 의거해서 3일 이내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0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한 상황입니다. 어제부로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끝나고 그 5명이 퇴임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인선 절차를 마치지 못해 헌재 공백 사태를 초래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헌재 4인이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그냥 멈춰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괜한 발목 잡기라는 소리가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사법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을 국회가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임명을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결실의 계절입니다. 가을입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3년 차. 이제는 국회도 결실을 할 때가, 무르익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년 차, 2년 차에 반대 많이 하셨으니까 3년 차부터는 이제는 좀 뭐랄까요, 합리적인 태도로 국회 의원으로서의 결실을 갖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 다 마쳤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결실의 계절이라든지 뭘 자꾸 인사청문 보고서에도 여러 개를 주렁주렁 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도록 해주세요.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5글자, 글자는 5글자지만 그 5글자가 주는 우리 민족사적 의미, 역사적 의미,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주는 경제적 가치 역시 우리가 숫자로 만들어서 제시하기에도 어려운 정도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님들 또는 몇몇 야당 대표들께서 어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가지고 약간은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분들조차도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대의에 동의하실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과연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호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조정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합니다.